여러분, 제가 종목을 저주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마시라고 좀 경고의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죠. 특히나 고점에 올라갔을 때 그 종목들에 대한 경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거의 다 대부분 반토막 이상 나거나 또는 어떤 종목들은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이렇게 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고점을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 말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좋죠, 여러분에게. 주가가 옆으로 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팔 사람은 팔고 또 살 사람은 사고 기회도 주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주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투자자들의 심리 때문입니다. 심리라는 건 모두가 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잘 하시려면 투자의 심리를 아셔야 돼요. 차트 분석이 심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리를 세력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행동하는 패턴 양상은 같은 거죠. 투자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는 고점에 따른 심리가 발동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주식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주식이라는 건요,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들뿐만의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반도체 펀드가 있어요. 그럼 반도체 펀드의 수익률이 점점점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펀드 가입할 때 어떤 펀드 가입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펀드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투자에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간접 투자라고 해서 돈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과거 수익률을 본단 말이죠. 근데 반도체 수익률이 너무 좋아. 그래서 펀드 자금이 들어와서 기관 외인 자금들도 개인들과 합세해서 이런 고점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르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자, 제가 지금 에코프로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오르면 오를수록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야, 3개월 만에 100% 됐어. 한 달도 안 돼서 2배가 3배가 올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문을 통해서 여러 자금들이 들어오고 또 기관 외인들도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더 많은 고객들이 돈들을 넣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하냐면 이제 밑에서 샀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다는 거죠. 그러면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곤두박질 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행이라는 거죠. 이 유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야, 떨어졌어? 그럼 싸다 하고 주워 담고, 야, 싸다 하고 주워 담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단타 세력까지 들어와서 뜬금없는 상한가까지 만들어준다면 어때요?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열풍이 돼서 이제는 이거 안 사면 바보 소리가 듣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상승했을 때 유행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에코프로를 샀냐 안 샀냐에 따라 주식을 잘하냐 못하냐가 나눠진다. 이게 에코프로가 그럴 만도 하죠. 무작정 무지성으로 계속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좋은 회사인데, 오르는 건 그렇다 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좋은 회사인데 왜 가격을 유지해 주지를 못할까요? 그거는 고점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기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높은 가격에서도 단기간의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 주변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 야, 한 달 만에 얼마나 벌었대, 뭐 3개월 만에 얼마나 벌었대, 그런 걸 듣고 들어왔거든요. 그럼 나도 뭘 원하는 거예요? 나도 단기간에 돈을 버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합을 가거나 지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감이요, 처음부터 생기지 않아요. 처음에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야, 에코프로는 걱정하지 마, 난 더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평단을 낮추고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밀면 어떻게 돼요? 비중은 높아졌죠. 감당이 안 되죠. 불안감은 더 커지죠. 여기서부터 매도 행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너도 팔고 나도 팔고 쟤도 팔고 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유행이 끝나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실적이 발표되고 또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 불안한 이야기가 가중이 되면 더 하락 폭이 커지게 된다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동안 제가 고점이다 조심하셔라 라고 언급했던 뭐 에코프로, CCS, 뭐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한미반도체, 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주반도체도 생각이 나네요. 제주반도체도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올라가는 건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너무 높은 자리니까. 또 공통적인 현상, 오르면 오를수록 이격도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하늘로 솟구칠 때가 있거든요. 이게 거의 끝물 신호예요. 1차적으로. 이후에 이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으로 엔비디아를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오르면 오를수록 어때요? 오르면 오를수록 각도가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룡 같은 시가총액에서 이러한 슈팅이 나온다는 건 정말 보고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실적이 받쳐준 부분도 물론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각도가 나오고 나서 폭락이 나왔고 또 한 번 급락이 나왔고 또 최근에는 실적을 좋게 발표했는데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나오냐? 이해가 안 되죠? 보통 투자자들은 실적이 너무 좋은데 왜 하락이 나오냐? 먼저는 지금 실적이 좋은 것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점 안에서 이제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어떻다고요? 단기간에 얼마 벌었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품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투자금들의 멘탈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만 흔들리고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불안감 때문에 이게 지금 3개월 정도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큰 시세 없이. 이렇게 되면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희망보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오르지 못하고 하락이 더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호재가 생겨도 이제 너도 나도 다 아는 호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시한 거죠. 주식은요, 충격적인 어떤 재료나 호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초전도체가 또 발표된다고 하면 이전만큼 상승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너는 너무 많이 했던 재료라는 거죠. 최근에 원유주도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었는데 그렇게 많이 크게 반영하진 않았죠.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끝물일 수 있냐? 전 가능성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느 주식과 다르지 않게 떨어질 때 몰빵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산다. 엔비디아는 더 갈 수 있다. 앞으로 전망이 더 좋다. 이렇게 극찬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제 입장을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참고는 하시고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더 중요한 이야기는 저는 엔비디아가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만약에 추세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부터는 좀 증시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가 2023년도 작년이죠. 그때 막 상승하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코스닥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락으로 빠지기 시작하니까 시장 전체가 다 하락으로 빠지고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식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주도주가 빠지기 시작하면 시장이 빠지게 되는 거. 주도주가 하락하게 되면 그를 대체할 만한 주식이 없게 될 경우에는 하락 모멘텀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엔비디아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 증시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가능하면 보합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묻지마 투자식으로 종목에 대한 신뢰가 커질 때마다 거기가 끝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엔비디아가 죽지 않고 가는 그림이 나타나려면요, 무조건 보합 그림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그은 여기 선 있죠. 이 가격을 지키는 선에서 계속 보합을 갔다가 다시 재돌파가 나와야 돼요. 이게 보통 가는 그림들이 나오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한 방에 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면서 적당히 겁도 줬다가 털었다가 그 다음에 돌파하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거든요. 무거운 주식은 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기준으로 지지선을 이탈해버리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기를 가격을 지키고 다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 증시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엔비디아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성적을 주지 않으면 매도로 쉽게 전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무리요, 제가 정말 많이 경험을 했는데 고점에서는 단기간 투자라고 생각 안 해요. 난 이거 끝까지 가져갈 거야. 난 계속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도 한번 주식이 무너지고 물 탄 다음에 또 무너지잖아요. 그럼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를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저주하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대응을 잘 해보자는 거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